여기서 이제 돌풍이냐 아니면 미풍에 그칠 것이냐 한 인물이 있죠.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.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부친 최영섭 예비역 대령의 발인이 끝났습니다.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제 12일 산무제 직후에 본격적인 대선 참모진 구성 논의를 하고 이달 안에 그 참모진 구성을 마치는 게 목표다. 가장 급선무는 대변인이다.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또 최 전 원장 측근에 따르면 측근 내용입니다. 윤 전 총장보다 국민의힘 입당을 더 빨리 할 것이다.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. 제가 듣기로는 취재하기로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굉장히 밀접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더 빨리 들어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? 글쎄요, 그럴 가능성도 당연히 있겠죠. 일단은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장애 주자로 있을 때 윤석열 전 총장만큼의 지지율을 구가할 수 있겠느냐, 또는 윤 전 총장이 사퇴한 직후에 지지율이 급상승했던 그러한 컨벤션 효과를 누릴 수 있겠느냐, 그 정도는 힘들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중론이기 때문에 그럼 본인의 어떤 강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입당을 조금 빨리 해서 당내 지지 세력, 지지 기반을 먼저 만드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주의해서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이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데 저는 결과적으로 최재형 전 원장이 국민의힘에 먼저 입당을 하건 늦게 입당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훌륭한 분들, 또 국민들의 존경을 많이 받는 분들이 범야권의 대선 경선에 많이 뛰어드는 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. 그리고 지금 민주당 대선 경선을 보면 1위 후보인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나머지 6명, 7명이 거의 아주 수위 높은 맹공을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거기에 비해서 제가 봤을 때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조금 뒤늦게 출마 레이스에 뛰어들었다고 해서 1위 후보나 다른 후보들을 향해서 네거티브하는 방식으로 선거 운동할 분은 결코 아닌 것 같거든요. 그동안 알려진 인품이나 성향을 보게 되면. 그러면 이 민주당 대선 경선보다 훨씬 더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네거티브 경선이 아닌 포지티브 경선,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경선이 될 수도 있겠다. 그래서 이 최 전 원장의 출마가 저는 전체 범야권의 파이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리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곧 책을 내고 대선 행보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, 교수님. 인사 영입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좀 들리고요. 많은 분들이 사실 대선에 출마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권 후보의 어떤 문턱, 진입 장벽이 매우 많이 낮아졌다. 이런 인식을 좀 할 수밖에 없는. 지금 야권은 열 몇 명이 넘어가는 상황이에요. 본인들이 다 당선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그 안에 깔려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그런 어떤 부분에서 공감을 하느냐의 부분이거든요.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도 많은 성과들이 있었지만 지금 지지율 같은 경우를 보면 사실은 그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. 이렇게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리고 지금 최재형 전 원장도 얘기했지만 지금 남은 기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8개월도 안 남은 상황이 돼버렸어요.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설득해서 당선 근처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일부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소주성, 이 소득주도 성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서적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출간하게 될지는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